혹시 한국이라는 나라 한 번이라도 꿈에 본 적 있으신가요? 전요. 단 한 번도 한국에 가본 적 없어요. 한국어도 잘 못해요. 그런데도 이상하죠. 어느 순간부터 제 방엔 K-팝 포스터가 하나둘 붙기 시작했고, 친구들 사이에서 한국 드라마 얘기를 하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될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그 광장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다들 같은 언어를 말하진 않았지만 노래가 시작되자 모두가 하나처럼 뛰고 울고 웃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벨기에의 조용한 도시 브뤼셀에서 왜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열광하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본 그 광장의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채널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벨기에는 조용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브뤼셀의 광장은 마치 서울 명동처럼 뜨거웠죠. 2023년 6월 10일 토요일 오후 2시 브뤼셀 그랑플라스 광장에는 예상치 못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관광객들이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중세 건축물을 감상하는 한적한 공간이었는데 이날만큼은 달랐어요. 광장 곳곳에 한글로 적힌 피켓이 보이고 한국 가수들의 이름이 적힌 응원봉이 하늘을 향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벨기에 맞나요? 현지 방송사 RTL의 기자 피에르 디부아는 카메라맨에게 속삭였습니다. 30년 넘게 브뤼셀에서 살아온 피에르조차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어요. 광장 한가운데 설치된 무대 주변으로 인파가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기 봐요. 폴킴 포스터예요. 12살 딸 엠마의 흥분된 목소리에 피에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말로 한국 가수 폴킴의 대형 포스터가 무대 뒤편에 걸려 있었어요. 엠마는 작년부터 K-팝에 빠져 있었는데 특히 폴킴의 감성적인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엠마, 네가 좋아하는 가수가 여기 온다고 했지? 네. 폴킴 오빠뿐만 아니라 올리원 오브도 와요. 아빠도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피에르는 딸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실 한국 음악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오후 3시가 되자 광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벨기에 현지인들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에서 온 사람들까지 합쳐져 인파는 계속 늘어났어요. 한국문화원에서 예상했던 참가자 수는 10,000명 정도였는데 실제로는 그 4배가 넘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분명 한국 행사라고 했는데 여기 모인 사람들 대부분이 유럽인이잖아요. 무대 옆에서 행사를 지켜보던 한국문화원 김재현 원장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0년 넘게 유럽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일을 해왔지만 이런 규모의 반응은 처음이었어요. 원장님, 저희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올 줄 몰랐습니다. 안전요원을 더 배치해야 할 것 같아요. 부원장 박수진의 말에 김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쁨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감격스러운 일이지만 동시에 안전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광장 한쪽에서는 20살 대학생 루이 반 데르 메르가 친구들과 함께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기차를 타고 3시간을 달려온 루이는 지난해부터 한국어를 독학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루이, 정말 여기까지 와서 한국 가수 보는 게 맞아? 집에서 유튜브로 봐도 되잖아. 친구 마르크의 말에 루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직접 보는 거랑은 완전히 달라. 게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한국 문화를 즐기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 루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광장 곳곳에서 한국어로 대화하는 유럽인들의 모습이 보였고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고 온 사람들도 눈에 띄었어요. 이는 단순한 K-팝 콘서트가 아니라 한국 문화 전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표출되는 장이 되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드디어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한국어와 영어, 프랑스어로 개회를 선언하자 광장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그 순간 피에르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 행사가 아니라 하나의 사회 현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한국어로 시작된 사회자의 인사말에 광장의 수만 명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 소리는 브뤼셀 시내 전체에 울려 퍼졌고
평범했던 토요일 오후를 특별한 하루로 바꿔놓았어요. 그들은 한국을 여행해 본 적도 한국어를 배우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노래가 시작되자 모두 함께 따라 불렀습니다. 첫 번째 무대에 오른 가수는 올리원 오브였습니다. 5명의 멤버가 등장하자 광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특히 메인 보컬 나인의 첫 음성이 울려 퍼지는 순간 앞쪽에 자리 잡고 있던 독일에서 온 20대 여성 안나 밀러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왜 울어? 무슨 일이야? 옆에 있던 친구 클라라가 놀라며 물었지만 안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작년 어머니를 잃은 슬픔 속에서 올리원 오브의 엔젤이라는 곡을 듣고 위로받았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가사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멜로디와 감정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무대 한쪽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김재현 원장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23년 전 처음 벨기에에 부임했을 때만 해도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한국 가수의 노래에 맞춰 수만 명이 함께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저기 보세요. RTL 뉴스팀이 메인 생중계를 준비하고 있어요. 박수진 부원장의 말에 김재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말로 벨기에 최대 방송사 RTL에서 대형 중계차를 동원해 현장을 생중계하고 있었어요. 이는 단순한 문화 행사 소식이 아니라 사회적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올리원 오브의 첫 곡이 끝나자 두 번째 무대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폴킴의 차례였습니다. 무대에 혼자 올라선 폴킴은 기타를 들고 관중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브뤼셀 여러분. 유창하지는 않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한 네덜란드어 인사말에 관중들은 열광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에서 온 루이는 깜짝 놀라며 친구들에게 소리쳤어요. 야, 들었어? 네덜란드어로 인사했어. 진짜 대박이야. 폴킴이 기타 선율을 시작하자 광장은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대표곡 모든 날, 모든 순간의 전주가 흘러나오는 순간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둘씩 허밍으로 따라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광장 뒤쪽에서 지켜보던 55살 회계사장 릭 베르나르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딸 소피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왔는데 자신도 모르게 그 감미로운 멜로디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소피아, 저 가수 노래가 정말 좋구나. 가사는 뭘 말하는 거야? 아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소중하다는 내용이에요. 아빠도 엄마 생각나죠? 장 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와 처음 만났던 30년 전 그 설렘이 다시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음악에는 정말 국경이 없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폴킴의 공연이 절정에 달했을 때 RTL 기자 피에르 뒤부아는 생중계 리포트를 시작했어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브뤼셀 그랑플라스입니다. 보시다시피 4만 7천 명에 달하는 인파가 한국 가수들의 공연을 보기 위해 모였는데요. 이는 브뤼셀 전체 인구의 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카메라는 감동에 젖어 눈물을 흘리는 관중들의 모습을 잡아냈어요. 나이도 국적도 배경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음악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무대에서는 계속해서 다른 팀들의 공연이 이어졌어요. 걸그룹 체리블렛의 상큼한 무대, 발라드 가수 K-윌의 감성적인 노래, 그리고 트로트 가수 영탁의 신나는 공연까지. 각각 다른 장르였지만 관중들은 모든 무대에 열광했습니다. 특히 영탁이 찌니아를 부를 때는 장관이었어요. 유럽인들이 한국의 전통가요인 트로트에 맞춰 어깨춤을 추는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벨기에 일간지 르 수아르의 문화부 기자 마리 클로드 르부르는 황급히 메모를 적어 내려갔어요. 이건 단순한 K-팝 열풍이 아니야. 한국 문화 전체에 대한 수용이 일어나고 있어. 해가 질 무렵 모든 가수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마지막 합동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폴킴이 기타를 치고 올리원 오브가 화음을 넣으며 부른 아리랑은 그야말로 압권이었어요. 한국의 대표 민요를 현대적으로 편곡한 이 무대에서 관중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참여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수만 명이 함께 부르는 아리랑 소리는 브뤼셀 시내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김재현 원장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한국 문화의 일방적 전파가 아니라 진정한 문화적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공연이 끝나갈 무렵 무대 위의 가수들은 관중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도 큰 감동을 받았어요. 폴킴의 마지막 인사말에 광장은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쉽게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아직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거든요. 그날 RTL 뉴스는 메인 생중계로 현장을 연결했고 유력 일간지는 지면 전체로 그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언론도 외면할 수 없는 공감의 광장이 탄생한 것이죠. 공연이 끝난 후에도 광장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6살 프랑스 여성 클레어 마르탱은 옆에 서 있던 독일 할머니 우르줄라 슈미트와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할머니도 한국어 하세요? 아니야, 얘야. 나는 손녀 때문에 몇 단어만 알아.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 노래들은 다 이해가 되더구나. 78살의 우르줄라는 함부르크에서 기차를 타고 6시간을 달려왔습니다. 손녀 안나가 한국 문화에 빠져 있는 걸 이해하지 못했는데 오늘 직접 보고 나니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저도 처음엔 그냥 재미있어서 시작했는데 점점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한국 드라마도 보고 한국어도 배우고. 클레어의 말에 우르줄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오늘 광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단순한 K-팝 팬을 넘어서 한국 문화 전반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한편 RTL 뉴스룸에서는 긴급 편성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편집장 피에르 라미는 오늘 브뤼셀 현장 영상들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게 정말 벨기에에서 일어난 일이야? 4만 7천 명이라고? 네, 편집장님. 경찰 추산으로도 최소 4만 5천 명은 됩니다. 더 놀라운 건 이들 중 상당수가 타국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점이에요. 데스크 기자 소피 르클레르의 보고에 편집장은 즉석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밤 9시 메인 뉴스 톱으로 보내. 그리고 내일 일요일 심층 보도 프로그램도 기획해. 같은 시각 벨기에 최대 일간지 르 수아르 편집실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문화부 기자 마리 클로드 르부르가 현장에서 보낸 사진들을 본 편집장장 피에르 뒤몽은 즉시 지시를 내렸습니다. 내일 일요일 문화면 전체를 이 이야기로 채워. 단순한 공연 리뷰가 아니라 사회 현상으로 접근해서 써. 편집장님, 그런데 정말 특이한 게 있어요. 오늘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한국을 직접 가본 사람은 10%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이 정말 깊었어요. 마리 클로드의 말에 편집장은 더욱 흥미를 보였습니다. 이는 분명 새로운 사회 현상이었어요. 광장 한쪽에서는 더욱 놀라운 장면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벨기에 국회의원 알랭 미셸이 가족들과 함께 행사에 참석한 것이었어요. 58살의 중견 정치인이 K-팝 행사에 나타난 것은 정치권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빠, 정말 와줘서 고마워요. 21살 딸 에밀리의 말에 알랭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에밀리야, 아빠도 오늘 많이 배웠다. 이게 단순한 연애 문화가 아니구나. 알랭은 정치인으로서 오늘 현장에서 본 것들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문화적 현상을 정치권에서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한국문화원에서는 예상치 못한 후속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재현 원장의 휴대폰에는 각종 언론사와 정부기관에서 연락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원장님, 유럽연합문화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음 달 문화정책회의에서 오늘 행사에 대해 발표해달라고 하네요. 박수진 부원장의 말에 김재현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쁘면서도 부담스러웠어요. 한국 문화가 유럽에서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수진 씨, 정말 신기한 건 오늘 온 사람들이 대부분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독학으로. 실제로 광장에서 만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유튜브나 온라인 강의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음악 소비를 넘어서 언어와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의미였어요. 저녁 9시 RTL 메인 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앵커 클로드 브리넬은 오늘의 메인 뉴스로 브뤼셀 한류 행사를 다뤘어요. 오늘 브뤼셀에서는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문화를 주제로 한 행사에 4만 7천 명이 참석해 벨기에 문화행사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는데요. 뉴스를 본 시청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RTL 홈페이지 댓글란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어요. 우리 딸도 한국어 배우고 있는데 이제 이해가 돼요.
한국 문화가 이렇게 유럽에 스며들고 있다니 놀라워요. 다음에도 이런 행사 있으면 꼭 참석하고 싶어요. 다음 날 일요일 아침 르수아르 신문 문화면에는 마리 클로드가 쓴 심층 기사가 실렸습니다. 브뤼셀 광장에서 만난 새로운 유럽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독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기사에는 오늘 만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한국 문화를 사랑하게 된 사람들, 한국어를 독학으로 배우는 할머니들, 한국 드라마를 통해 가족 관계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은 가정들. 이들에게 한국은 더 이상 지구 반대편의 먼 나라가 아니다. 마음속 가까운 곳에 자리 잡은 제2의 고향이 되어가고 있다. 마리 클로드의 마지막 문장은 많은 독자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한류가 단순한 문화 수출을 넘어서 사람들의 삶 속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이날 밤 브뤼셀 곳곳에서는 오늘의 경험을 되새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은 단순히 좋은 공연을 본 날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와 만난 특별한 하루였어요. 한류는 이제 단지 수출되는 콘텐츠가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남는 경험이 되고 있었습니다. 2023년 6월 12일 일요일 아침 브뤼셀은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랑플라스 광장 곳곳에는 아직도 어제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어요. 한글로 적힌 응원 메시지들, 떨어진 응원봉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 얼굴에 남아있는 여운이 그것이었습니다. 카페 드 플레르에서 아침 커피를 마시고 있던 피에르 디부아는 딸 엠마와 함께 어제 일을 되짚어보고 있었어요. 아빠, 어제 정말 대단했죠? 폴킴 오빠가 네덜란드어로 인사했을 때 소름 돋았어요. 그래, 엠마. 아빠도 놀랐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거기 있던 사람들이야. 모두 진심으로 감동받고 있더라. 피에르는 30년 기자 생활 중 어제만큼 특별한 현장은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의 역사적 순간을 목격한 것 같았어요. 같은 시각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루이 반 데르 메르는 친구들과 어제 경험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루이, 솔직히 말해봐. 정말 3시간씩 기차 타고 갈 만했어? 친구 마르크의 질문에 루이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아니, 이건 단순히 공연을 본 게 아니야. 뭔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 거야.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가까이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어. 루이는 어제 만난 78살 독일 할머니 우르줄라의 말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던 그 말이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가 되었어요. 한국문화원에서는 김재현 원장이 지난 이틀간의 일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언론사의 인터뷰 요청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원장님, 프랑스 TF1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독일 GDF에서는 다큐멘터리 제작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요. 박수진 부원장의 말에 김재현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한류는 벨기에를 넘어 유럽 전체의 관심사가 되고 있었어요. 수진 씨,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제 우리 혼자만의 일이 아니게 되었네요. 실제로 어제 행사 이후 유럽 각국의 한국문화원에서는 비슷한 행사 개최 문의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파리, 베를린, 로마, 마드리드. 유럽 곳곳에서 브뤼셀과 같은 행사를 원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벨기에 국회의원 알랭 미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특별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문화정책 담당 보좌관들과 함께 어제의 현상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제 브뤼셀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문화 행사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예요. 의원님,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보좌관의 질문에 알랭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더 이상 서구 문화만을 동경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시아, 특히 한국 문화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고 있어요. 이는 우리 문화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알랭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어제 광장에서 만난 젊은이들은 기존의 미국이나 영국 문화와는 다른 매력을 한국 문화에서 찾고 있었어요. 한편 독일 함부르크에서는 우르줄라 슈미트 할머니가 손녀 안나와 특별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안나야, 할머니가 어제 많이 깨달았단다. 할머니, 뭘 깨달으셨어요? 네가 왜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지 이제 알겠어. 그들의 음악에는 진정성이 있더구나. 가사를 이해하지 못해도 마음에 와닿았어. 우르줄라는 어제 폴킴의 노래를 들으며 돌아가신 남편을 떠올렸던 순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그 감정만큼은 완벽하게 전달되었거든요. 할머니, 그럼 이제 저랑 함께 한국 드라마도 볼 거예요? 물론이지, 안나야. 할머니도 한국어 공부해볼까 하는데 어떨까? 안나는 깜짝 놀라며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60년 넘게 독일에서만 살아온 할머니가 새로운 문화에 마음을 열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일주일이 지난 후 유럽 전체에서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브뤼셀 행사 이후 한국어 학습 사이트 접속자가 300% 증가했고 한국 관련 도서 판매량도 급증했어요. 파리의 한국 식당 서울의 맛을 운영하는 이정호 사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예약이 꽉 찼어요. 모두 브뤼셀 행사를 보고 한국 음식이 궁금해서 왔다고 하네요. 직원의 말에 이정호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15년 전 파리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한국 음식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예약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기였어요. 한 달 후 김재현 원장은 유럽연합문화위원회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브뤼셀 EU 본부 대회의실에는 각국 문화정책 담당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존경하는 위원회 여러분, 지난달 브뤼셀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한류 열풍이 아닙니다. 이는 문화의 새로운 소통 방식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김재현의 발표는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문화 간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소통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았어요. 김 원장님,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유럽 문화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십니까? 프랑스 대표의 질문에 김재현은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문화는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포용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문화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유럽 문화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4년 여름 브뤼셀에서는 더 큰 규모의 K-유럽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번에는 유럽 아티스트들이 한국 가수들과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무대에서 폴킴과 함께 듀엣을 부른 벨기에 가수 스트롬 아는 감격스러워했어요. 이런 콜라보레이션이 가능할 줄 몰랐어요. 음악으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죠. 관중석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본 피에르 디부아는 딸 엠마에게 말했습니다. 엠마야, 네가 좋아하는 한국 문화가 이제 우리 모두의 문화가 되었구나. 아빠, 이제 시작일 거예요.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엠마의 말이 맞았습니다. 브뤼셀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는 이제 유럽 전체로 그리고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한류는 더 이상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문화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정말로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이라는 문화가 이토록 먼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과연 이것이 단순한 유행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세계 언어가 된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완성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한류의 감동을 함께 이어가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굳이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영국에서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불고 있다는 것인데요. 한국어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언어도 아니고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면 다른 언어를 배워야 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을 텐데 왜 갑자기 이런 열풍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중심에는 한류라는 놀라운 문화 현상이 있었습니다. BTS, 블랙핑크, 오징어 게임 같은 콘텐츠들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영국에서도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요. 그런데 그 관심은 단순히 대중문화에 그치지 않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열정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현상의 배경과 그 속에 담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영국에서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오랫동안 중요한 학문적 과목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주로 배우는 언어는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같은 유럽권 언어가 주를 이루었죠. 최근 들어 중국어와 일본어 같은 아시아 언어도 인기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영국에서는 외국어 학습에 큰 흥미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어가 영국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현상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어는 영어권 국가에서 배워야 할 필요성을 느낄 만한 언어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한국은 영국과 경제적 또는 역사적으로 특별한 관계가 있거나 한국어를 배워야만 하는 필수적인 이유가 있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젊은 세대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중등교육 졸업시험인 GCSE에 한국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험에 반영되지 않는 과목에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영국 정부와 여러 학계에서는 심층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연구는 옥스퍼드 대학교 동양학부에서 수행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학습 열풍의 배경과 동기를 자세히 분석했는데 그 중심에는 한류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한류는 이미 세계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중음악, 드라마, 영화, 패션, 화장품, 그리고 한국 음식까지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그 예외가 아니었죠. 사실 영국에서 본격적으로 한류가 주목받기 시작한 시기는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런던에서 열린 런던 한국영화제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아이돌 그룹 샤이니 SHINE가 초청되어 공연을 펼쳤습니다. 이 공연은 영국에서 한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고 이후 영국에서의 한류는 점점 더 강력해졌습니다. 2012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영국에서도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강남스타일은 영국 음원 차트 싱글 1위를 차지하면서 영국에서 한국 대중문화의 인지도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유튜브 조회수로는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영국 주요 매체들에서도 연일 화제가 되었죠. 싸이의 인기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BTS 방탄소년단과 본격적으로 영국 시장을 공략하면서 한류는 더욱 강력한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BTS는 2019년 영국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콘서트를 열었고 6만 명의 관객을 모두 매진시키며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K-POP 그룹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때 영국 언론들은 BTS를 두고 21세기 비틀즈라는 찬사를 보내기도 했죠. 이는 영국 대중문화 역사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한류의 영향력은 드라마와 영화로도 확장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2021년에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특히 영국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넷플릭스 영국 TOP 10에 꾸준히 랭크되며 영국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이 외에도 킹덤,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와 같은 인기 드라마들이 영국 시청자들에게 소개되며 한국 드라마는 단순히 이국적인 콘텐츠를 넘어선 대세 콘텐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류 콘텐츠가 한국어 학습으로 연결되는 걸까요? 단순히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음악과 언어의 결합입니다. K-POP는 단순히 멜로디와 리듬만으로 매력을 끌지 않습니다. 가사에 담긴 의미와 감정까지 이해하고 싶어하는 팬들이 많아지고 있죠. BTS, 블랙핑크 같은 K-POP 아티스트들의 팬들은 그들의 가사를 원어로 이해하고 싶어하며 이는 자연스럽게 한국어 학습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K-POP 가수들이 한국어로 팬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고 팬들이 그들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영국의 한 팬클럽 회원인 사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노래가 좋아서 들었어요. 그런데 점점 가사 내용을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번역된 가사도 좋지만 원어로 직접 이해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가수들이 한국어로 인터뷰할 때 그들의 감정을 제대로 느끼고 싶었거든요. 두 번째로 드라마와 영화의 영향력입니다. 오징어 게임이나 사랑의 불시착과 같은 드라마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들 작품은 한국의 사회적 이슈와 문화를 담고 있어 영어 자막만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미묘한 뉘앙스나 문화적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한국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죠.
옥스퍼드 대학교 동양학부 교수인 제임스 밀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어 학습 열풍은 단순히 한류 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졌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 아닙니다. 콘텐츠 안에 담긴 복합적인 문화적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가 한국어 학습으로 이어진 것이죠. 언어는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려는 겁니다. 한국어 학습 열풍이 불면서 영국 내에서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국 주재 한국교육원에 따르면 2012년에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교는 단 3곳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45곳, 2023년에는 70곳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빠른 증가 속도는 그만큼 학생들이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교사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방과 후 수업으로 한국어를 선택한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더니 이제는 학교 자체에서 정규 과목으로 도입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학생들 스스로 배우고 싶어하는 언어가 바로 한국어죠. 다른 언어를 가르칠 때는 그다지 흥미를 보이지 않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어 학습의 빠른 확산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교사와 교재의 부족입니다.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은 아직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고 교재 또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센트럴 랭카셔 대학교는 2022년부터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옥스퍼드 대학교도 한국어 교원 양성 프로그램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영국 내에서 한국어 교육이 더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어와 더불어 한식 K-푸드에 대한 관심도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에서 한국 음식은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이지만 영국에서는 의외로 빠르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떡볶이, 김밥, 불고기, 김치 등은 이미 영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트렌디한 음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런던 시내의 여러 한국 음식점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는 풍경을 쉽게 볼 수 있죠. 특히 한국식 핫도그는 최근 영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감자튀김으로 덮인 한국식 핫도그는 그 맛과 비주얼 덕분에 영국 젊은 층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SNS에서도 한국 음식을 먹는 사진과 영상들이 자주 공유되고 있으며 그 인기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내 유명 식품 통계 기관인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K푸드의 영국 내 수출은 전년도 대비 약 13% 증가했으며 고추장과 같은 한국의 대표적인 소스의 매출은 200% 이상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음식을 넘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한국어는 더 이상 한국에서만 사용되는 언어가 아닙니다. 한류의 확산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영국에서는 그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K-POP, 한국 드라마, 영화, 그리고 한식까지.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인들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어 학습 열풍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은 그 안에 담긴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깊은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의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한국어가 국제적으로 더 많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영국 정부와 교육계는 이러한 한국어 학습 수요를 반영해 교사 양성과 교육 시스템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어는 영국의 교육 체계 내에서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해외 뉴스를 보다 보면 한국의 신인 아이돌 그룹이 나오는 것을 본 적 있나요? 아니면 해외 유명 시상식에서 K-팝이라는 카테고리가 따로 있는 걸 보면서 놀라셨나요? 맞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한국 문화를 주목하고 한국의 대중문화가 글로벌 무대에서 당당히 자리 잡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라고요. 오늘도 한국 경제의 밝은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특히 오늘은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의 문화 콘텐츠, 특히 음악 산업이 어떻게 세계적으로 성장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경제 지표들은 그리 밝지만은 않았죠. 수출도 위축되고 경기도 안 좋았던 시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유일하게 빛을 본 산업이 있었으니 바로 K 콘텐츠였어요. 영화, 음악, 웹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콘텐츠가 큰 성과를 거두면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음악, 즉 K-팝의 성장세는 눈부셨습니다.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요즘은 다들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듣는데 CD 같은 실물 음반이 팔릴 의리가 있나?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난해 한국 음반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무려 2억 3,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9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숫자였죠. 실물 음반만으로도 이렇게 큰 성과를 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의 음악 산업은 어떻게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한국의 음악 산업은 그동안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특히 지난 몇 년간 그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산업으로 발돋움했죠. 예전에는 음반으로 100만 장 가수 되는 건 90년대 얘기지라고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요즘은 대부분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음악을 듣고 CD나 LP 같은 실물 음반은 팬들 사이에서만 수집품으로 여겨졌으니까요. 하지만 BTS, 세븐틴, 스트레이키즈 같은 K-팝 그룹들이 등장하면서 그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BTS는 무려 348만 장의 음반을 판매했고 스트레이키즈는 10위권 안에 2장의 음반이 포함되어 있으며 합쳐서 494만 장을 팔아치웠습니다. 그리고 세븐틴과 블랙핑크 역시 각각 287만 장, 252만 장이라는 놀라운 판매량을 기록했죠.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해외 판매가 국내 판매에 못지않거나 훨씬 더 많이 팔린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가수들의 해외 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이러한 성과를 낸 것은 더욱 인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 시장은 여전히 많은 제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중음악이 글로벌 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일이죠.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수치입니다. 실물 음반의 시대가 저물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 한국 음악은 다시 한번 전 세계의 중심으로 떠오른 겁니다. 그렇다면 음반 판매량만으로 이렇게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한국의 전체 음악 산업 매출은 훨씬 더 큽니다. 2023년 한국 음악 산업의 추정 매출은 무려 8조 4천억 원에 달했어요. 이 중 12%에 해당하는 4,500억 원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단순히 돈으로만 환산할 수 없는 부분도 많습니다. 음악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적, 정서적 영향을 대표하기 때문에 단순한 상품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죠. K-팝을 포함한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이제 단순히 한국의 자랑을 넘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게임 산업이 콘텐츠 수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이제는 음악, 방송, 영화, 웹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콘텐츠가 고루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 콘텐츠 산업 전체 수출 규모는 무려 13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이는 우리 돈으로 약 16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제는 한국 콘텐츠가 단순히 아시아 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다양한 국가로 진출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과거에는 중국이나 일본 등 아시아권에 주로 의존하던 수출 시장이 이제는 미국, 유럽, 남미 등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되었죠. 이는 한국의 콘텐츠가 그만큼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과 매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K- 콘텐츠의 영향력이 단순히 돈으로만 계산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콘텐츠가 수출될 때마다 그에 따라 화장품, 식품 등 한국 소비재 수출도 동반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콘텐츠가 수출되면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 패션, 뷰티, 음식 등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이 함께 전파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K 콘텐츠의 진정한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미국 뉴욕에서 1년 동안 머물렀을 때도 이러한 변화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서 뉴욕을 찾았는데 정작 뉴욕에서 더 자주 접한 것은 한국이었어요. 아침에 뉴스를 틀면 한국의 아이돌 그룹이 등장하고 MTV 시상식에서도 K-팝이 별도의 카테고리로 구분되었죠.
이쯤 되면 과연 한국이 미국을 이렇게까지 영향력 있게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K- 콘텐츠의 성장세는 그야말로 경이롭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사람들은 한국의 음악, 드라마, 영화 등을 즐기며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다양한 국가로의 시장 다변화가 이루어지면서 K- 콘텐츠는 더욱 큰 성장을 이룰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K- 콘텐츠가 이렇게 빠르게 글로벌 시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K-팝이나 한국 드라마의 독창성과 높은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몇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디지털 플랫폼의 성장입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같은 글로벌 플랫폼들이 한국 콘텐츠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의 콘텐츠를 해외에서 보기 어려웠죠. 하지만 이제는 클릭 한 번만으로도 전 세계 어디서나 한국 드라마를 스트리밍할 수 있고 K-팝 뮤직비디오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 덕분에 물리적인 국경이 거의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둘째, 팬덤 문화의 글로벌 확산입니다. K-팝을 좋아하는 팬들, 특히 해외 팬들의 열정적인 지지는 K-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데 큰 힘이 되었죠. 예를 들어 BTS의 팬클럽인 아미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팬덤을 자랑하며 그들의 지원과 응원은 BTS가 글로벌 아티스트로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단순히 음악을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팬들이 자발적으로 소셜미디어에서 아티스트를 홍보하고 글로벌 이벤트를 주도하기도 하죠. 팬덤의 이러한 특성은 K-팝을 단순한 음악에서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만든 핵심 요소입니다. 셋째, K 콘텐츠가 가진 글로벌 감성입니다.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 음악은 한국적인 색깔을 유지하면서도 전 세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와 감성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한국적인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했지만 세계적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생존과 욕망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글로벌 시청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죠. K-팝 역시 한국어 가사와 한국적인 감성을 담고 있지만 그 멜로디와 비트, 퍼포먼스는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스타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K 콘텐츠의 미래는 더욱 밝아 보입니다. 지금까지의 성공도 눈부셨지만 아직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K 콘텐츠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특히 콘텐츠 수출 시장의 다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국가에서 한국의 음악, 드라마, 영화, 웹툰 등이 사랑받게 될 것입니다. 아시아를 넘어 북미, 유럽, 중남미, 중동 등 다양한 지역에서 K-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이뿐만 아니라 기술과 결합된 새로운 콘텐츠 역시 기대할 만한 요소입니다. 메타버스, AI, VR 등 최신 기술이 콘텐츠 산업에 접목되면서 K 콘텐츠는 단순한 소비를 넘어서 새로운 차원의 경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K-팝 아티스트들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가상 팬미팅을 개최하고 팬들은 전 세계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이렇게 기술과 콘텐츠가 결합되면 한국 문화가 더욱 빠르게 전 세계로 확산되고 그 영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K 콘텐츠를 더 깊이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이 듣는 K-팝, 즐기는 한국 드라마가 단순한 콘텐츠를 넘어 글로벌 문화 현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가능성을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한국 콘텐츠의 더 놀라운 이야기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